아까 저 피천고인 대리인 쪽에서 물으시는 것처럼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없는 얘기 만들어가지고 이런 메모 허위로 만들어내고 이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통화가 됐으면 저한테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을 꼬아서 했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그것도 증인하고도 얘기가 다른 겁니다, 홍 차장이.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홍 차장이 지금 뭐 박선원 의원하고 연락을 했다는 것도 전혀 몰랐고 나중에 봤고 예, 그것도 제가 그 여쭤볼 김태효 것도 시간이 차장한테 되면- 이렇게 연락하는 사이인 줄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 4일날 신성범 의원하고 통화하신 거는 기억이 안 납니까, 내용이? 통화 내역은 나와요. 우리 정보위원장이니까 아마 네. 이제 이렇게 비상겸이 어떻게 되고 지금 상황이 어떠냐 물어보셨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화 통화한 거하고 그 정보위의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 차장하고 통화하는 거는 문제가 되고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정보위원회 간사가 그날 밤에 누구랑 통화를 한다면 제 상식에는 기조실장하고 통화하는 게 맞습니다. 기조실장이 국회 담당이고 가장 자주 서로 만납니다. 네. 1차장한테 전화하는 거는 그 증인도 할 말씀하셨듯이 수는 있지만 조금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네, 뭐 제 생각입니다. 이날 정보위에서 이런 설명 시간이 마련된 것은 신성범 의원이 조선일보 기사 보고 홍장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먼저 국회로 오라고 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건 알고 계시죠? 제가 신성범 위원장 전화했을 때 신 위원장은 저한테 홍장원 차장이 온다고 해서 오라고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예. 나중에 보니까 또 다른 얘기 나온 거 물론 나중에는 봤습니다. 전화는 먼저 하기는 한 걸로 나와요. 통화 내역을 보면 신성범 의원이 홍 차장한테. 네. 네. 계엄 전날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하고 전화 통화하신 거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럼 12월 2일인가요? 2일이죠. 2일 저녁에. 성일정 의원은 친분이 제가 있으니까 전화를 가끔은 합니다. 네. 글쎄요, 당장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국정원의 정무직 고위공무원이 국방위원회하고 정부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위원들하고 통화하는 게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그때 누구 한 사람을 찍어서 네. 박선원 간사가 물어본다면 기조실장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성일종 의원하고는 계엄 당일에도 증인이 통화하신 걸로 나오네요. 그거는 기억나세요? 사실은 잘 안 납니다. 안 나시죠? 그 뭐 그렇게 연락 주고받은 문자하고 이런 게 수상하다면 증인 통화 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 내용을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걸로 누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결국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증인은 남아 있는 것도 없는데 의심을 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까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야당 의원하고 1차장하고 이 무렵에 연락 주고받은 게 이상하다고 의심을 그러니까 하셨잖아요. 12월 3일 밤 12시가 넘어서 계엄과 관련해서 예. 야당 정보위 간사가 연락을 한다면 제가 아니면 기조실장이 더 자연스러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접근을 하자면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 직접 물어보시죠. 예, 증인. 이 질문은 혹시 불편하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증인 2024년 작년 3월경에 그 우리 피청구인이랑 그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랑 증인하고 그다음에 김용현 그 당시 경호처장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랑 그
식사한 적이 있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증인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저는 비상이라는 말을 쓰신 계엄은 전혀 아니시고 비상이라는 말씀 쓰신 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라 걱정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고 좀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외교안보 정책의 성과, 캠프 데이비드나 그다음에 워싱턴 선언을 설명드리고 국민들이 이걸 평가하실 거다라고 해서 좀 긍정적인 쪽으로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비상한 조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신 적이 없어요?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지 않고 긍정적으로 하시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 제가 비상이라는 말 나온 것도 기억을 못 하는데 반대할 건 없었습니다. 증인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엊그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자신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증인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씀했는데 혹시 그 내용 모르세요?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네. 저도 그거 보고 또 생각을 해봤는데 제 기억을 바꿀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대로 그냥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대로 국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